안녕하십니까? 시사통통, 여러분의 복잡한 머릿속을 시원하게 뻥 뚫어드릴 오늘의 데일리 브리핑 시간입니다. 저는 언제나처럼 세상의 다반사를 밝고 명쾌하게 해설하는 시사 해설가 시사통통입니다. 자, 여러분, 어제 오늘 뉴스를 보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이게 드라마야, 뉴스야, 막장 드라마도 울고 갈 기상천외한 사건들이 우리의 시사 무대에서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사통통 채널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꼬여도 아무리 답답해도 해학적인 활력으로 뜯어보고 씹어보고 소화시켜서 여러분께 에너지 넘치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정치판을 뒤흔든 핵폭탄급 이슈 3가지. 1.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 설국힘의원들은 왜 무엇 때문에 텅 빈 의석을 남겼나? 허전한 연설의 정치적 의미. 2. 내란특검 재판장의 총성 폭로 곽종근 사령관의 충격 증언 한동훈을 총으로 쏴 죽이겠다. 법정이 발칵 뒤집힌 그 촌극의 전말. 3. 그리고 이 모든 사건들이 엮인 빅픽처는 무엇인가?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뜨거운 감자들을 하나하나 까보겠습니다. 통통. 오늘의 메인 이벤트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았습니다. 대통령의 연설은 국민과의 약속이자 국정 운영의 로드맵이죠. 당연히 여야 의원들이 꽉 채워 앉아 경청해야 마땅한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모지 어부텅 빈 국민의힘 의석 사진.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국민의힘 의석이 텅 비었습니다. 마치 단체 지각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아니, 국회의원이 대통령 연설을 보이콧하다니 이게 대체 무슨 배짱일까요? 국민의힘이 내세운 명분은 단 하나, 바로 야당 탄압 중단. 내란특검팀이 전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한 강력한 항의 표시였습니다. 시사통통의 해학적 해설, 국민의힘 입장은 이거죠. 우리 원내대표에게 영장을 치다니 이건 우리 당 전체에 대한 선전포고다. 대통령, 당신의 연설 따위 들을 기분이 안 나. 라며 침묵 시위를 벌인 겁니다. 마치 학교에서 반장이 잘못했다고 선생님께 항의하며 전교생이 책상을 뒤엎은 모양새랄까요? 물론 본회의장 대신 국회 로텐더홀에 모여 근조 자유민주주의의 팻말을 들고 시위하는 모습은 강렬한 퍼포먼스였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민생을 위한 최선의 행동이었을까요? 대통령은 텅 빈 의석을 보며 좀 허전하군요라고 짧게 언급했지만 그 허전함 속에 담긴 정치적 긴장감은 태평양보다 깊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연설 내내 기립박수를 치며 우리 대통령 최고를 외쳤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번이 이 대통령의 마지막 시정 연설이 돼야 한다며 정권 중도 퇴진까지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정치적 효과. 국민의힘은 특검의 영장 청구가 정치보 복임을 부각하고 당의 결속력을 다지는 데에는 성공했습니다. 민생은 어디로? 하지만 예산안은 국민의 세금,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대통령의 국정계획 발표를 듣지 않고 자리를 비운 것이 과연 국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세였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시사통통 정치란 때로는 퍼포먼스입니다. 하지만 그 퍼포먼스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외면하는 순간 그것은 정치적 실책이 될 수 있습니다. 텅 빈 의석, 그 모습은 대한민국 정치의 소통 부재라는 슬픈 자화상을 보여준 셈입니다. 잠시 음악을 긴장감 있게 전환.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정말 영화 시나리오로 써도 대박날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여기에 증인으로 출두한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 법정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곽종근 사령관의 착심 발언. 곽 전 사령관이 법정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작년 국군의 날 행사 마무리 연회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를 잡아오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는 충격적인 폭로였습니다. 시사통통의 해학적 해설. 이야, 여러분, 이 증언의 파급력은 마치 핵폭탄이 터진 것과 같습니다. 사석에서 나온 말이라지만 전직 대통령이
현직 정치 거문에 대해 총으로 쏴 죽이겠다는 말을 했다니 이건 권력 암투를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에서도 나오기 힘든 대사 아닙니까? 법정은 그야말로 술렁이었고 이 폭로를 들은 윤 전 대통령은 어색한 웃음만 지었다고 합니다. 마치 아차 내가 그런 말을 했던가 하는 표정이었겠죠. 진실게임 쏴 죽인다 vs 사실 묵은. 물론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사실이 아니라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며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곽 전 사령관은 지금까지 차마 말 못했는데 전 대통령이 그렇게 나오니 이제는 다 말하겠다는 식으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고 하죠. 이 발언의 의미는 단순히 욕설을 넘어섭니다. 1. 윤-한 관계에 실체한데 최측근이었던 윤석열-한동훈 전 대표 간의 살벌한 권력 갈등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내란 혐의와의 연결고리 특검이 내란의 동기와 의지를 입증하려는 과정에서 이 폭언이 윤 전 대통령의 폭력적인 지배 의지를 상징하는 정황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재판은 정치 공방의 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법정 안팎에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은 진실의 쐐기가 될까요? 아니면 재판을 혼란에 빠뜨리는 총극으로 끝날까요? 앞으로의 재판 진행에 눈을 뗄 수 없습니다. 긴장. 시사통통자 오늘의 두 가지 뜨거운 사건,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과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의 충격 폭로, 이 모든 것이 오늘 하루에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건을 꿰뚫는 하나의 빅픽처를 봐야 합니다. 사법 리스크와 정치 보복의 끊임없는 악순환. 두 사건 모두 사법 리스크라는 거대한 그림자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보이콧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라는 사법적 움직임을 야당 탄압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맞대응한 것입니다. 민생 대신 정치 보복에 초점을 맞추며 국회를 대결의 장으로 만든 셈이죠. 곽종근 폭로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라는 사법적 무대에서 전 정권 핵심 인사 간의 극단적인 정치적 갈등이 폭로되었습니다. 시사통통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정치 보복과 사법 리스크의 블랙홀에 빠져 있습니다. 한쪽은 특검이 야당을 탄압한다 고 외치고 다른 한쪽은 법에 따라 죄를 물어야 한다 고 주장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대결과 논란의 중심에 국민의 삶을 위한 민생이 끼어들 틈이 없다는 겁니다. 시사통통의 날카로운 분석. 정치권은 지금 누가 더 피해자인가를 겨루는 경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허전한 자리에서 초당적 협력을 외쳤지만 이미 국회는 협력이 불가능한 파국의 상태입니다. 마치 권투 경기가 아니라 서로 상처 입히기 시합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정치적 해악이 아니라 현실적인 희망입니다. 이 끝없는 대결을 끝내고 국민에게 필요한 예산을 심의하고 국정을 안정시킬 수 있는 어른들의 정치가 절실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데일리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는 정말 시시각각 눈을 뗄 수 없는 다이내믹한 정치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지치지 않고 뉴스를 보실 수 있도록 독창적이고 해학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분석하겠습니다. 시사는 어렵고 딱딱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의 이야기이니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시사 감각을 통통하게 채워드린 시사통통이었습니다. 내일 더 밝고 명쾌한 소식으로 다시 통통 튀어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활력소가 됩니다. 일단 국회에서 지금 시정연설이 예. 있었는데요. 이 이재명 정부의 첫 본 예산안이죠. 예. 내년도 예산안을 이제 설명하는 예. 자리였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번 연설 자체는 이제 국회에서 하는 건 두 번째긴 예. 한데 지난 연설은 이제 예. 추경에 관한 거였고 예. 이제는 이 정부가 대체 어떤 데에 좀 더 투자할 것이고 그리고 이 국정 방향을 어느 쪽으로 잡을 것인지에 예. 대해서 선명한 청사진을 보여줘야 되는 이제 시정 연설이었죠. 예. 특히나 시점 자체가 에이펙 정상회의 직후다 보니까 예. 이 당시에 나왔던 이슈들에 대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쓰겠다라는 예.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요. 곽종근 전 사령관 네. 여러 가지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발언들에 대한 여파가 지금 정치권에서도 예. 오늘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만 예. 얘기를 하자면 이제 국군의 날 작년 국군의 날 회동 당시에 당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거론하면서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예. 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이 증언을 했죠. 네. 이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 인사들의 반응을 두고 조금 비판이 예.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 친구들끼리 있다가도 뭐 이런 종류의 얘기를 많이 하지 않느냐, 뭐 총 얘기 안 하더라도 너 뭐 진짜 죽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했어요. 네. 하지만 이게 그 군 앞에서 대통령이 하는 발언과 이것을 지금 비교할 수 있는지는 다소 좀 의문이 드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이러한 어떤 비호가 예. 좀 상황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 어제 공판 중에 이제 윤석열 쪽 변호인단이 이제 표현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예.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이 발언의 맥락을 이제 재판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예. 이 재판은 어디까지나 윤석열 변호인단에서는 이렇게 특히나 국민의힘 그 이준우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해 예. 본인이 불리한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예. 이 재판 자체는 윤석열 재판입니다. 예. 윤석열 내란 수괴 혐의 예. 재판이거든요. 예. 그럼 여기서 이 본인의 발언이 이제 불리할까봐 걱정을 해야 되는 대상은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예. 되겠죠. 예. 그런데 이 발언 자체 이제 곽종근 사령관의 발언이지 아하. 않습니까? 예. 그런 맥락들도 있고 이 결과적으로는 이 어제 그 재판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었다라는 형태로 얘기를 하거든요. 뭐 시작하자마자 10잔씩 돌아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온 것 같고. 예. 근데 예. 이걸 보면서도 이제 왜 이렇게 자기 무덤을 파고 있나 예, 이런 예. 생각이 들 상황이었고 예. 또 이 발언 계속되다 보니까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좀 말리는 모습도 예. 나왔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자 윤석열이는 야 그날 우리 막 술 먹고 재밌었잖아. 근데 무슨 야 우리가 시국 얘기하냐 이따위 쓰레기 같은 말을 쓱 하니까 네. 곽정근 사령관이 거기에서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윤석열이가 된통 당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그날 밥 먹고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안주 먹고 술 마셨잖아요. 계란말이하고 아 그러니까 예. 그거 제가 만든 거니까 앉자마자 계란말이. 그냥 소주 소맥 폭탄주를 막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술 많이 먹었죠 그날. 국군의 날이라는 게 군인들의 생일이지 않습니까? 시국 얘기할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말씀하시니 네. 제가 지금까지 말을 못했던 부분을 하겠습니다. 차마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참아는 그 말을 여태까지 어느 검찰에 가서도 그 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한동훈이 얘기만 했습니다. 그래 오늘 전 대통령께서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제가 그 얘기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진짜 비열하고 악마 같은 거야. 곽종근 사령관 사실 인생 망쳤거든요. 네, 윤석열이 때문에. 예.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지켜주려고 했던 게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 마지막까지도 저 악마 비열한 윤석열이가 계속해서 나를 우롱하니까 결국 못 참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윤석열이가 한동훈이 총으로 쏘려고 했다. 와, 나 진짜 열받네 이거. 어디 그래도 보셨습니까? 지켜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정말 속된 말로 추접스러운 예. 추접스러움의 극치를 좀 보는 것 같고요. 사실은 입장이 바뀌면 바뀌었어야지 저렇게 자기 살겠다고 없는 얘기를 덤탱이 씌워가면서 네. 너 술 취해서 헛소리하는 거지. 뭐 그렇게 이런 맥락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자기가 취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날이 10월 1일 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군의 날. 계엄 실제 그 발령한 지 2개월 전 예. 일이고 우리가 그 전 과정들이 쭉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하나씩 확인되는 것인데 이날 반국가 세력 비상대권 확보해야 될 장소 등에 대한 얘기들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상당히 머릿속에 이미 여러 가지 구상과 구체적인 내용까지 이미 진도가 많이 나간 상태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저질스러운 발언까지 그 어떻게 보면은 국군의 날 말 그대로
군인들의 생일날 그렇죠. 그 장교를 앞에 두고 네. 이런 얘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브레이크가 완전히 풀려버린 상태였다는 거고 네. 굉장히 심각한 상황들이 법정에서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네. 확인됐다라고 이제 굉장히 예. 중요한 증언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이 너무 이제 헛소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곽종훈 사령관이 이제 말장난이란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늘 말장난식으로 궤변을 일삼다 보니까 아마 참다가 이제 저 얘기까지 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사실 저 곽종훈 사령관의 저 한동훈 뭐 총으로 한다는 이 얘기는 사실 윤석열 내란수계의 사형이나 무기징역에는 큰 차이를 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네.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 좀 충격적인 거죠. 그렇죠. 과거에 전두환의 망령이 또 떠오르기도 하고 결국에는 자신과 같이 했던 동료를 총으로 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걸 보면 국민들 목숨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예.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윤석열이 재판에 지금 나오는 전략을 취한 것 같은데 아마 앞으로도 더 충격적인 얘기들이 더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을 네. 것이다라는 생각이 근데 듭니다. 저 발언은 곽종근 사령관에게는 어떠한 도움이 되는 발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거짓말일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한 거죠. 예.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발언도 아니야. 그러네. 굳이 저런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는 예. 거거든요. 위증죄 네. 처벌을 감수하고 얘기를 한 거고 네. 그리고 지금 저 상황에 대해서는 과거에 우리가 올해 초에 경호처에 대해서도 뭐 총으로 쏴서 막아라 그러니까 총 맞아요. 얘기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저건 사실에 부합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제일 어이없는 게 그 와중에 저 엄중한 재판장에서도 계란말이 나면 계란말이 그거 제가 만든 겁니다. 어. 그걸 또 그리고 김치 얘기도 나오는데 네. 그 김치는 그 강남 고깃집에서 아주 그 맛있는 거라 내가 그거 갖고 온 겁니다. 공수한 겁니다. 재판장 처먹는 얘기에는 굉장히 활력이 돌더라고요. 네. 그 얘기 할 때는. 먹는 얘기에는 거짓은 없는 것 같아요. 예. 딴 것만 다 거짓말인데. 네.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이 대목에서 윤석열이가 한동훈을 미워할 이유를 찾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동안의 검찰 시절에 둘이는 뭐 완전히 그냥 436이었죠. 네. 둘도 없는 사이였고 지금 뭐 언론 보도 나오는 걸로만 봤을 때는 윤석열이 어려움 있을 때마다 뭐 한동훈 함께 하고 뭐 그랬던 걸로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대통령이 돼서도 법무부 장관까지 시켜주고. 그렇죠. 근데 한동훈이에 대해서 악감정이 있을 만한 사람은 김건희야. 김건희죠, 김건희. 김건희. 왜냐하면 김건희가 공천을 좀 좌지우지하고 싶어 했는데 한동훈이가 그 제동을 걸었거든.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나는 이번 계엄 김건희의 냄새가 무척 많이 난다. 김건희 때문이다. 예,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또 김건희 전문가의 의견 한번 들어봐야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김건희의 냄새. 아니 김건희 씨는 솔직히 말하면 그때 마리 앙뚜아네트 사건 그 이전부터 한동훈 씨가 자기 말을 안 들어준다고 해가지고 좀 네. 화가 많이 나 예,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2024년 1월경이었고 그때가 익십 사건이 났었던 때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엄청나게 기분 나빴고 그것 때문에 사실 명태균한테 되게 창피를 당했었던 상황이었었어요. 네, 그 맞아. 즈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2024년 9월경에 한동훈 씨네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당원 게시판에다가 맞아. 엄청나게 네. 글을 썼지 않습니까? 개목걸이. 근데 그 내용이 정말 심각한 심각하잖아요. 내용들이 많았었어요. 예. 게다가 그 내용 중에 일부는 이게 중앙일보에 이제 실록이라고 윤석열 씨 관련된 내용을 쭉 이렇게 쓴 기사가 시리즈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김건희 씨가 하도 사고를 많이 치니까 대선하기 전에 그 참모진들이 김건희 씨를 소록도에 유배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배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바로 그런 내용이 그대로 그 당원 게시판에 사실은 이제 들어가 있었었거든요. 네. 이렇게 뭐 목줄을 채워서 어쩌고 저쩌고. 네.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열받는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10월 1일 날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은 그렇지. 그거는 김건희 씨가 아마 화를 더 많이 냈기 때문에 그랬겠죠. 남편의 말을 들어준 거다. 예.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김건희 냄새를 우리는 꼭 맡고 있어야 그렇습니다. 돼. 계엄과 예. 김건희를 절대 떼면 안 된다는 그리고 거. 그 냄새를 맡을 필요는 없죠. 아, 네. 고맙습니다. 근데 한동훈을 윤석열이가 총으로 쏘겠. 또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옹호하고 나섭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 예. 여기에 대해서 YTN 라디오에 가서 한 발언은 정말 뭐라 그랬는데. 처참합니다. 처참해요. 네. 함께 듣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갑자기 공판장에서 이 얘기를 꺼냈다 그러는데 그러면 사실상 이게 좀 신뢰성을 좀 얻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친구들끼리 있다가도 이제 이런 종류 얘기 많이 합니다. 뭐 총 얘기는 안 하더라도 너 네. 진짜 죽는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얘기는 왕왕 하죠. 이준우 씨 계엄을 했잖아. 총 들고 갔잖아. 실탄 들고 갔잖아. 근데 그걸 웃으면서 농담 운운하냐? 이준우 신인규랑 같이 활동했지. 또 그래요? 같이 활동 안 했고 그래요? 네, 같이 활동은 했어요. 시점은 좀 다른데 예. 근데 이제 저분은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많이 뵀기 때문에 그냥 그 스타일다운 얘기를 좀 한 건데 너무 심각하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많이 잊었습니다만 홍준표도 계엄을 그냥 한밤의 해프닝이라고 그렇습니다. 장난치듯이 얘기를 예. 했는데 맞아요. 그 맥락의 연장선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아니 윤석열이 누굽니까? 당시에 대통령으로서 계엄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고 동시에 실제로 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무슨 친구끼리 농담한다는 식으로 농담 따먹기식의 얘기를 수준이. 어떻게 지상파 라디오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내란 동조 발언, 내란을 완전히 그 희화시켜가지고 미화시켜가지고 완전히 이걸 그냥 농담처럼 넘어가겠다는 의도인데 이건 너무 불순하다. 예.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진짜 이 반사회적 발언이야 이거. 저 사람은 인증 패널이죠 국힘. 아 저분 대변인이야. 그냥 그 사람이 아니고 대변인이에요. 국민의힘 대변인.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예,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야. 사실은 이런 류의 윤석열 발언에 대해서는 대변인 할아버지가 와도 사실 대변하거나 실드칠 수가 없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냥 피하면 되는 건데 저렇게 오버해가지고 국민의힘에 먹칠하는 거 국민의힘의 인식 수준이 지금 저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정세 판단이 저런 거고요. 네. 네.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너무 높아. 진짜 나 나는 진짜 이해를 못 이해가 하겠더라고. 안 가 정말.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아 좀 많이 속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오랜만에 권성동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검사 출신 권성동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구속됐죠. 네.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정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확실히 그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네. 살이 빠져. 그러니까. 맞아요. 살이 진짜 많이 빠졌어. 맞아요. 예. 야 진짜 뭔가 청년 같아. 아니 진짜 이 청년 같아. 살이 쏙 빠졌네. 살이 아주 쏙 빠졌습니다. 예. 술 안 마시고. 술 안 마시고 규칙적 생활하고. 예. 적응력이 좋은 것 같아요. 체질 같네. 체질. 아. 네, 적응력이 좋아 보여. 그런데 저 권성동이가 재판정에 나와서 어떤 이야기들을 오고 갔는지 그걸 뭐 몇 가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재판 나와가지고 직업 물어보니까 국회의원입니다라고 짧게 대답을 했고요. 일단 혐의 관련해서는 부인을 했습니다. 권성동 윤영호를 중식당에서 만난 건 내 인정한다. 그런데 돈 받았잖아. 돈. 1억 돈. 받은 거는 내가 동의 못한다. 아 마지막 윤영호 다이어리 또 보여드릴게. 네. 윤영호 다이어리 써 있잖아. 큰 거 한 장 서포트. 그러니까 예. 써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많은데 이 대표적인 증거 있잖아. 뭐였죠? 아니 이거 다이어리에 써 있잖아. 그렇죠. 네. 근데 무슨 돈을 안 받았다고 자꾸 얘기합니까? 이거 말고도요. 그 체포동의안 당시에 이제 국회로 넘어왔을 때 자료를 보면은 그 직접 문자를 또 발송한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오전에 현금 사진을 찍은 사진 게 또 찍어놨잖아. 부인이. 있고 예. 그 자리에 동석한 사람한테 그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가 보낸 또 문자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물증, 그러니까 진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확증이 이렇게 물적 증거가 많이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맞아요. 빠져나가기 어려운데.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뭐 부인하고 예를 들어 돈을 이렇게 받는 CCTV가 없고 사진이 없으니까 계속 끝까지 네, 부인하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뇌물죄 처리할 때 결국에는 어떠한 뭐 받는 장면을 CCTV로 찍어놓지 않는 이상은 이제 말씀하신 증거들이나 또 구체적인 진술 이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유죄 판단을 받는 거기 때문에 혐의 예. 입증에는 저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고 네. 무엇보다 권성동이 유죄를 증명하고 있죠 스스로. 그 택배 기사님의 녹취 파일 보면 아니 당시에 윤영호 조사받고 나왔는데 아니, 떳떳하시고 본인이 아무 관련 없는데 왜 만나가지고 더 안 확인하려고 만나야지. 합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 자체가 권성동 스스로가 유죄를 지금 스스로 증언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권성동이에게 드리워진 혐의 중에 통일교로부터 1억 받았던 게 가장 미담입니다. 아니 이게 가장 미담이라니까. 그동안에 지금 나온 혐의가 어마어마한 게 많습니다. 예. 권성동이는요.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KH로부터 48억을 받고 모해 위증 교사한 혐의가 있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필리핀 1,000억 단위의 교량 사업을 압박한 혐의도 받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등등 엄청난 혐의가 많아요. 1억이 미담이네. 1억 미담이야. 이 푼돈이야 푼돈. 그러니까 부인을 하는 거예요. 1억 아니다. 더 받았을 수도 있다. 부인입니다. 네, 그 점은 꼭 우리 머릿속에 네. 남겨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경호로 가겠습니다. 요 추경호. 추경호가 큽니다. 네. 이거 진짜 아마 대한민국에서 내가 요거 제일 많이 관심 가졌던 것 같아. 추경호. 예.